이번 가치 투자 영상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더 PBR ROE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후 영상들까지도 같이 보신다면 실제 투자에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시중에 떠도는 의미 없는 겉핥기식 설명이 아닌 유튜브 최초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왜 채권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은 월세와 집값, 주식은 배당과 주가, 채권은 이자와 원금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들이죠.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현금 흐름 할인 평가 모형은 모두 채권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지 못한다면 주식의 가치도 아무리 얘기한들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도 돈을 잘 번다 라는 말도 사실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럼 채권의 기초인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 10%의 이자를 주는 예금을 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1년 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 1 플러스 10%를 곱한 110만 원이 되겠죠? 이걸 퓨처 밸류 미래 가치라고 하죠. 그럼 미래의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곱한 것을 다시 역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투자한 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110만, 121만, 133.1만의 식으로 거듭해서 곱해지고 N년간의 현재 가치는 100만, 90.9만, 82.6만으로 역으로 거듭 할인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와 현재 가치의 식은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식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가치 할인 공식은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죠. 채권은 이표채, 할인채, 영구채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채권에 투자할 때 흔히 접하는 건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는 이표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표채의 현재 가치는 매기마다 일정한 이자 쿠폰 C를 시장이율 I로 할인하고 만기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 할인한 값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면 미래에 받는 이자와 원금은 약속한 대로 고정돼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인 채권자가 부르는 돈의 값인 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건데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자기는 시장 금리가 어떻든 간에 이자와 원금액은 약속한 만큼만 딱 주겠다고 버팅기다 보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그럼 애초에 빌려주는 금액에서 까거나 늘리자라고 대응하게 되죠. 즉, 금리가 높아지면 100만 원 줄 걸 까서 80만 원만 빌려준다든가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100만 원 빌릴 거 120만 원 더 얹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에 따라 채권의 현재 가치는 변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린 원금 액면가는 100만 원. 액면 금액에 대한 발행 이자율은 100만 곱하기 10%이니까 금액은 10만 원이겠죠?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고 만기가 3년인 이표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2년간 이자만 받고 3년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겁니다. 이걸 각각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모두 합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우선 발행금리랑 시장금리가 10%로 동일하다면 빌리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같은 조건이다 보니까 채권의 현재 가치는 발행 당시 액면 그대로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하죠. 근데 시장금리가 12%라면 빌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다 보니 채권의 현재 가치는 951.9만 원으로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됩니다. 이걸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반대로 금리가 8%로 낮다면 현재 가치는 105.1만 원으로 더 높게 발행되는데 이걸 할증 발행이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채권의 기초 개념들이었고요. 이걸 탑재한 상태에서 주식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은 배당 D와 매도할 때의 자본 차익 P 뿐이겠죠? 근데 이거 이표채 할인 구조랑 비슷하지 않나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고 배당금이 계속 일정한 무성장 기업을 가정한다면 픽스 인컴인 이표채와 주식의 가치 구조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는 자본금 100만 원, 이표이자는 배당금 10만 원, 액면 이율은 ROE 10%, 시장 이자율은 주주가 요구하는 자본 비용 RE로 간주할 수 있죠. 이표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식은 주주가 기회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RE와 기업이 창출한 수익률 ROE에 따라 PBR의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ROE가 10%로 앞으로 일정하고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10%로 같다면 미래 이율과 할인 이율이 같고 주주가 투자했던 자본금은 액면 그대로 현재 가치인 주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PBR은 1이 되는 거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주주가 요구하는 자본 비용보다 크다면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고 믿어준다면 주식의 가치는 할증 발행된 것처럼 PBR 1 이상이 될 겁니다. 반면 주주가 기대한 것보다 기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에 더 많은 할인을 부여하게 되면서 PBR은 1 미만이 되는 할인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최소한 자본가치 이상으로 평가받으려면 기업이 최소한의 초과이윤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을 안다면 겉보기에 퍼 PBR이 높거나 낮아 보이는 주식이 무조건 비싸거나 싼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밸류업 열풍으로 저퍼 저PBR주의 인기가 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중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ROE가 초과이윤을 낼 정도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가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고 전문가처럼 스스로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주식의 가치는 이표채보다는 영구연금 채권 구조가 더 현실에 맞거든요. 영구연금과 주식의 가치 지표를 알아볼까요? 아까 봤던 이표채 구조는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연금은 여기서 원금이 빠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이자만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만 65세 이후로 평생 연금액만 받는 국민연금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기서 이자만 무한으로 받는 것을 영구연금이라고 하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등비급수 합공식을 이용해서 R분의 C로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모델에서 빠지지 않고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매도 시점에서 투자금과 차익 P를 회수하는 이표체의 구조의 주식도 사실은 영구연금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전 가치투자 기초 영상에서 기업은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고 했었죠.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다 보니까 주식의 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무한성을 가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본 차익 P가 무한히 연기되다 보면 계속 배당만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영구 연금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주식을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표채 구조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업이 사업을 접고 청산을 한다면 이표채 구조가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업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을 판 시점의 주식의 가치는 그 다음 배당들의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배당을 무한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후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그 매도한 시점에서 평가된 주식의 가치는 2년 후에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P가 무한히 연기되면서 배당만 남게 되는 거죠. 주식의 가치도 영구연금을 적용하면 R분의 D1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DDM, 배당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주식 밸류에이션 모델의 뿌리가 되는 모형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볼까요? 매년 배당이 10만 원으로 일정하고 주주 요구 수익률이 10%인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DDM이 밸류에이션의 근본 모형이고 이론적으로 우수한 가치 평가 모델이지만 현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지? 배당을 주긴 주는데 들쭉날쭉할 때도 있고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만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주가와 주식의 가치의 괴리는 큰데 라는 현실에서 배당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죠. 이건 제가 차후에 퍼와 림 모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앞전에 무성장 기업과 전량 배당을 가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동업자들이 올해 성과를 정산해 달라는 겁니다. 다 떼주고 남은 올해 성과가 100이긴 한데 실제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100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에게 외상을 줬거나 가게를 운용하면서 이것저것 보수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쓰거나 외상으로 매입한 자재 대금을 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업으로 치면 올해 성과인 단기순이익은 장부상 회계적 이익이고 실제 주주들에게 분배할 배당의 재원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성장 기업의 가정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성숙산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에 재원을 신규로 투자한다기보다는 딱 노후화된 설비를 보충하는 감가상각 정도만의 최소한의 투자만 하기 때문에 이론상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과 배당은 일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성장이 끝난 우리나라 통신사 KT와 SKT 같은 배당주들이 이 가정에 가까운 편입니다. 어쨌든 이 가정 하에 배당평가 무형은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R분의 EPS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양변의 EPS분의 1을 각각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EPS분의 주가인 퍼가 되는 거죠. 무성장, 회계적 이익과 배당이 같다. R분의 1은 퍼이다.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퍼 PBR ROE를 한층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수식만 봐서는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돼서 두 가지 수령 제안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첫 번째는 매년 100만 원씩 연금을 영구적으로 받는 방법.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당장 바로 지급해주는 방식. 어떤 걸 선택해야 이득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느냐, 혹은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준이 같아야 되겠죠. 이하는 일시 지급이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인 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하는 우리가 배웠던 연구연금 공식으로 따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8%일 때는 1250만, 10%는 1000만, 12%는 833만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자본 비용 R이가 8%일 때는 이 안의 일시급 가치가 1250만 원이 돼준다면 일 안에 매년 100만 원 연구연금의 가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안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영구적으로 받는 일 안의 선택이 합리적이게 되는 것이죠. 기대 수익률 10%일 때는 1000만 원을 매년 ROE 10%로 100만 원을 창출하는 무성장 연구연금 주식에 투자한 것과 같다 보니까 어떤 제안을 선택하든 현재 가치 1000만 원의 가치가 동일한 액면 발행인 상황인 것입니다. RE 12%는 일시급 가치가 833만 원일 때랑 동일하니까 매년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1000만 원을 일시에 받아서 기대하는 12%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즉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883만 원이 될 때까지 할인 발행되지 않는 이상 이란을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만 추가해 볼까요? 연구연금 공식은 R분의 C라고 했잖아요. 이 간단한 공식을 분자와 분모를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투자한 원금 대비 수익인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가치 1250만 원 원금 대비 100만 원은 8%의 수익률이고 1000만 원 대비 100만 원은 10%인 것처럼요. 우리가 아까 전량 배당을 가정한 상태에서 퍼는 R분의 1로 나온다고 결론이 났었죠. 그럼 퍼를 역수에 쳐주면 바로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쉽게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익 대비 주가의 배수인 퍼가 이익 100만 원 대비 현재 가치인 주가가 12.5배인 1250만 원이 되어야 기대 수익률 8%로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1000만 원이면 내가 기대한 수익률은 8%인데 기업이 창출한 ROE는 10%이네. 2%의 플러스 알파의 초과 이윤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250만 원 더 싼 거니까 8%로 맞춰지는 1250만 원이 될 때까지 주식을 사는 게 합리적이게 되겠죠. 그렇게 시장 수요가 몰리면서 퍼는 12.5배, PBR은 1천만 원 자본 대비 1.25배의 적정 가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ROE와 자본 비용 RE가 10%로 동일하다면 퍼는 이익 대비 10배, PBR은 1이 되겠죠. 반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이 12%로 높은데 ROE가 10%이고 주가가 1천만 원이라면 해당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주가가 12%의 수익률인 883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매수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지점까지가 퍼 8.3배, PBR은 0.83배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의 요구 수익률 RE와 ROE에 따라 퍼 PBR의 적정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퍼는 이익 대비로 주주의 기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고 이익은 흐르는 유량의 개념이다 보니까 플로우 베이스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PBR은 투자 원금 대비 기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고 자본은 쌓이는 저량의 개념이다 보니까 스톡 베이스 가치 평가라고 하죠. 퍼 PBR은 관점이 다를 뿐이지 도출되는 가치 평가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어쨌든 ROE와 RE가 퍼 PBR의 가치 수위를 결정한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퍼 곱하기 ROE는 결국 PBR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공식이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한 걸 단 하나로 함축한 표현이었던 거죠. 기업이 창출한 ROE를 퍼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국 PBR이 결정된다. 이게 곧 무성장 연구연금의 PBR식이고 R분의 ROE로 주식의 현재 가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할인율에 따른 연구연금 사례를 다시 본다면 R가 8%인 건 그 역수인 퍼는 12.5배라는 거죠. 여기서 ROE 10%를 곱하면 PBR은 1.25배이고 8분의 10%는 PBR 1.25배와 같죠. RE가 10%면 퍼는 10배이고 PBR은 1, 12%면 퍼는 8.33배이고 PBR은 0.833배입니다. 공식에 대입한 것과 아까 봤던 사례와 값이 같죠. RE는 주주의 자본 비용이자 요구 수익률인데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굳이 다른 거 안 하고 예금과 같이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한 걸 포기한 기회비용과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에 대한 추가 보상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퍼가 10이라는 건 그 역수인 기대 수익률은 10%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률 ROE가 10%로 일정하다면 주주가 기대한 바와 같기 때문에 PBR이 1이 되는 액면 발행이 되는 거죠. 이건 공식대로 10%분의 10%로 구해집니다. 그럼 기업이 ROE 20%를 냈다면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PBR은 2가 되고 30%면 3이 적정 가치가 되는 대각선이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기회비용도 일정하고 ROE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 등의 별다른 문제도 없고 계속해서 일정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의 ROE 하에서 PBR이 2를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매도하는 사람은 늘면서 PBR이 2가 될 때까지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PBR이 2보다 낮아지면 적정가보다 더 싸게 사게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매수가 늘어 주가는 원래 가치로 회귀하게 되겠죠. 이게 가치 투자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창출한 수익률 ROE를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이 퍼 10이 아니라 20이나 5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퍼 20은 5%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구되는 수익이 낮아질수록 적거나 같은 RO이더라도 평가되는 PBR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이제는 ROE가 10%라도 PBR 2로 쳐준다는 거죠. 반대로 퍼5는 20%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회비용이나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면 ROE가 높더라도 더 적은 PBR로 가치가 평가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창출한 ROE를 퍼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구체적인 건 퍼에 관련된 차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담배와 홍삼을 제조하는 KTNG의 사례를 한번 볼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가 주가가 성장하는 성장기의 모습을 보였다가 2017년부터는 주가가 정체된 상황이네. 실적을 보니까 박스권 지지 당시의 3개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성장이 정체되는 무성장기에 들어갔었네. 그럼에도 3년 평균 ROE는 10.6%, 배당 성향은 55.6%로 어느 정도 해자가 유지되긴 했었구나. 최소 순이익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배당하는 전형적인 배당주의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무성장 밸류에이션에 가깝게 적용될 수 있겠지. 24년 2월 13일 당시 기준에서 올해 예상퍼는 12.68배, 작년 3분기 기준 BPS의 PBR은 1.12배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KTNG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8%라고 가정을 해보자. 당시 예상 퍼 12.68배는 요구 수익률 8%의 역수인 12.5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네. 시장 참여자들은 KTNG가 내고 있는 이익을 8%의 무성장에 가깝게 일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액면 발행인 상황과 가깝네. 평균 ROE는 10.6%이고 자본 비용은 8%니까 상회하는 수익률이긴 하다. 그래서 시장 PBR은 완전한 1배가 아니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과 이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ROE가 계속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RE 8%분의 10.6%의 PBR은 1.325배일 텐데, 그거보다 낮은 상황인 걸 보아하니 시장은 평균 ROE 수준이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네. 아직 나오지 않은 24년 말 BPS와 비교한다면 작년 3분기 기준의 PBR 1.12배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퍼가 주주 요구 수익률만큼 액면 발행된 것처럼 PBR 1에도 근접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주가도 지지부진하게 주주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계속 박스권을 헤매고 있었던 거구나. KTNG 주가가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ROE 수준이 더 올라와야 되겠는걸? 그리고 이익을 약 44% 유보하는 상황에서 정상퍼 12.5배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유보한 대가로 자본 비용 이상의 초과 이윤의 성장도 필요할 테고, 최근 들어 성장이 정체되는 역성장이 위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추세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계속 유보를 단행한다면 ROE는 계속 낮아지고 기업 가치는 구축될 게 뻔해. 성장을 못한다면 차라리 배당을 더 늘려서 ROE를 방어하거나 유의미한 만큼 다시 성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 갈림길이라고 보면 되겠다. 만약 지속 가능한 ROE가 최소 주주 요구 수익인 8%보다 더 높게 사수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깨진다면 현 주가는 순식간에 고평가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갈 것이고,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지금 주가는 턴 어라운드 전의 최저점이면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게 맞겠지. 어쨌든 기업 분석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해 봐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KTNG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그동안 눌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시 반등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ROE는 10.67%에서 11.37로 반등했고, 앞으로 향후 3년의 컨센서스도 12%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밸류업 정책의 열풍으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죠.
무성장을 가정했을 때의 PBR은 퍼센트분의 12%로 1.5배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PBR 1.66배보다 높지만 25년 올해 예상 PBR은 1.56배로 사실상 근접하죠. ROE가 앞으로 최소 12%를 계속 유지하는 무성장이라면 현재 주가 수준은 적정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만약 예상된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이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주가는 고평가가 되겠죠. 여기서 컨센서스 이상으로 추가로 성장하거나 ROE가 개선되면서 유지해준다면 퍼와 PBR은 약간 더 확장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되겠죠. 수급이 아닌 가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괜찮은 상황이 나온다면 조금 더 홀딩해 보거나 앞서간 부분만큼이라도 이제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이제는 팔고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퍼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성장 가치 영구연금 공식 하에 퍼를 주로 봤습니다. 이익 100만 원과 ROE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는 제로인 상태의 전제였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 R에 있는 기회비용 변화에 따른 현재 가치 변동만 있었을 뿐이었죠. 주주의 요구 수익률 R가 큰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이익 100만 원에서 시장이 반영해주는 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그에 따라 주식 가치 결과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 현재이익 100만 원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최소 무성장 기반의 10%분의 1인 퍼 10보다는 더 높은 퍼가 형성될 겁니다. 우리가 퍼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성장이라는 가정을 넘어 성장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